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매일 함께하시는 분이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부처님 오신 날에도 생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유튜브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좀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볼까요? 네, 경기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에 있는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어제 발생했습니다. 38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중에 29명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실종자들도 발생을 했고 네. 10명 부상, 이렇게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네. 희생자 합동 빈소는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에 마련이 됐습니다. 이 화재는 어제 오후 1시 30분쯤에 오후에 물류창고 지하 2층에서 시작돼서 순식간에 건물 4층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오후 6시 42분쯤에 진화가 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2008년 1월 그리고 12월 두 차례 발생했었던 그 이천 지역에서의 물류창고 화재하고 흡사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때도 각각 40명, 6명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최종 감식 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가설이긴 합니다만 화재 원인은 유증기가 퍼져 있는 상태에서 용접이 진행이 됐다고 네. 하고요. 또 담뱃불이 발화의 원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그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예요. 샌드위치 패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자체가 너무 불에 잘 붙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얘기하지만 비용 같은 것 때문에 또 그걸 쓰다 보니까 샌드위치 패널 때문에 유독성이 더 커지고 그래서 사망이나 이걸로 이어진다. 또 이런 비판이 또 제기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천이나 밀양에서의 화재도 뭐 그때 이제 뭐 똑같죠. 단열재라든지 이런 예. 부분 때문에 화재가 났다라고 하고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섬유 단열재보다 저렴하다라는 장점 때문에 많이 네. 공사에 쓰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철제 안에 들어가 있는 스티로폼이 이제 화재 때 뜨거워지면서 그렇죠. 불쏘시개 역할을 그렇죠. 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이 잘 붙으면서 황화수소, 시안가스 같은 수십 종의 유독가스를 뿜어내는 그런 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그 추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떤 비용 문제가 또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들도 또 역시 어떤 겹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또 내일 노동절이기도 한데 노동자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죠. 구축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통풍, 환기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고 네. 또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는 불꽃 작업을 할 때 소화기구는 당연히 비치해야 되고 비산 방지 덮개라든지 네. 용접 방화포 이런 불티가 튀는 걸 막는 기구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물론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많은 공사 현장에서 구축이 되지 않아서 예. 현장 인부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화재만 해도 매년 한 1천 건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예. 과학적인 부분이고 잘못하면 화재가 되고 화재면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안 지켜지니까 이 법을 두는 거예요. 환기해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화재 같은 거 조심해라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키고 비용 절감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처벌하는 법 규정까지 둔 거거든요. 네. 이거 자체가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 많이 아쉽습니다. 뭐 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비용 문제 얘기하면서 돈의 논리가 또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제어하는 게 자발적으로 그게 제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어떤 이건 규제를 통해서밖에 어떤 강제적으로 제어하는 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시장 경제라는 것도 그냥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규제라든지 제도에 따라서 돌아가는 건데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사실 한일 갈등 때도 그랬는데 계속 재계에서 그것을 좀 틈타서 규제 완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제 중에서 좀 현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규제가 있다면 그것은 혁파할 부분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안전, 환경, 노동권, 생명 이쪽에 관련된 규제가 함부로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완화되는 것 이것을 좀 충분히 경계하면서
네, 이번 그럼요. 또 새로운 국회에서도 그렇죠. 예,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당장 급한 것은 아직 그러니까 또 이제 실종자도 현재 있는 상황이기 신원 때문에 파악도 조금 아직 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현장 수습일 때는 최우선이라고 네. 하는 점은 당연한 이야기 되겠는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 좀 함께 전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가운데서 국회 입법조사처, 뭐 어떻게 보면 중립적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조사처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후계자 지위가 부여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보고서를 어제 발행을 했습니다.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당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재임명된 점, 또 본인 명의로 대남담화, 대미담화를 발표한 점을 근거로 해서 북한이 백두혈통 후계자로서 김여정 부부장의 지위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네. 예측을 한 건데요. 예. 근데 이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 논란이 또 벌어졌고 이에 대해서 입법조사처 측이 뭐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건강 이상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동향을 보고 보고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단 신뢰성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어느 정도로 제대로 짚은 것이냐, 이거 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북한 체제의 내부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알기 어렵다라는 걸 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여러 가지가 다 결국에는 추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김여정 후계자설에 대한 반박 근거의 대표적인 것은 북한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 사회냐, 그것이 용인될 것이냐라고 하는 상식의 의문, 상식의 저항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이제 8년쯤 지났는데 상당히 인적 쇄신을 해서 주요 인사들 70-80%를 자기 사람을 심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김여정 중심으로 전환이 가능할 거냐 이런 의문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큰 것 같아요. 예. 벌써부터 후계 구도 얘기하는 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로 근데 그 어떤 이 그 입법조사처 보고서의 신뢰도 문제보다 네. 먼저 짚어야 되는 것은 적절성인데 그냥 언론이 뭐 국내외 언론이 추측성 보도를 하는 거야. 네.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회 입법조사처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러니까 이 기관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는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거기서 어떤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계자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이런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내버리면 이거는 언론이 추측 보도하고는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약간 공식화된다고 봐야 돼요. 건강 이상설도 그렇고 후계 구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거기다 뭐 건강 이상설하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그 오얏나무 밑에서 그렇죠. 가끔은 고쳐 매지 않는 것은 그 나무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기 네, 때문에 네. 뭐 그건 별로 이제 그 설득력 있는 이야기 같지는 않은데 그런 점에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비공개도 아니고 네. 공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공개함으로써 결국은 또 언론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북한 체제? 아니 어제 조간부터 막 네. 이제 그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네. 본인 뭐 상관없다고 하지만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네.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걸 하느냐? 이 문제 제기는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정작 보고서 원문을 좀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 정도로 적혀 있어요.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이 따옴표하고 당 중앙, 괄호 열고 후계자의 역할까지 확대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네. 라고 하는 조금 추상적이고 애매한 구절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후계자라고는 어떤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좀 나오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일단 이런 적절성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자 그러면 그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내용이 이제 과연 현실에 들어맞는 것이냐. 사실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추정에 다 기초한 추측입니다. 네, 뭐 김평일 얘기도 있고 네.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북한 사이를. 근데 이제 뭐 지금 김평일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해외 어떤 그 공관원으로 있던 김평일을 소환한 게 사실은 꽤 오래전 얘기예요. 네. 이미 그때 어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때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김평일을 그러니까 소환을 한 게 그러면 건강을 염두에 두고 미리 소환한 것이냐 아니면 소환하고 나니까 건강이 나빠져서 그러면 그렇죠. 후계자 얘기가 나오는 것이냐 앞뒤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 따져봐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가끔가다가 이제 그 시사 영역과 소설의 영역이 섞일 때가 좀 북한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북한이 정보가 비공개돼 있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나 뭐 정보위원회나 음. 정말 신중하게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언론 기관하고는 다르죠. 책임 소재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점에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 것 같은 그 대목이 있다라는 점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대법원이 어제 임신한 노동자가 업무 수행을 하다가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것도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2009년경에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유해 물질을 다룬 이후에 임신 상태에서 뭐 유산한 노동자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도 이제 4명이나 됐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법정 투쟁을 시작했던 것인데 1심하고 2심 판결이 좀 엇갈려 왔습니다. 네. 결국에 2심에서는 노동자 본인과 태아가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긴 했는데 잠깐만요. 원심 판결이 정말로 이거였어요? 네, 1심에서는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네, 아무튼요. 예. 1심에서는 사실 이거하고는 좀 정반대로 그걸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예. 했는데 예. 대법원이 1심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죠.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판단이 당연한 판단 아니에요? 맞지만 이제 법부로 따져 보면 예. 사실은 태아가 인간이냐 아니냐 이 다 이 근원적인 문제까지 가버려야 되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별도의 인격체라고 해버리면 태아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건강을 자기가 챙길 수 있나요? 예? 아니 이거는 상식의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별도의 인격체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태아가 건강에 손상을 입을 정도면 산모도 손상을 입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법적으로는 쉽진 않아요. 태아가 우리 형법적으로는 봤을 때는 네. 언제부터 인간이 되느냐 이것도 되게 빨리 봐버리고 민법은 늦게 봐버리거든요. 노출이 다 됐을 때 봐버리고 태아는 진통일 땐 형법이 이제 봐버리는데 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태아를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보냐 안 보냐 이부터 많이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대법원에서도 법원에서도 결론 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어쩌면 이번 판결을 두고 낙태 합법화에 반대해왔던 진영에서 이거 봐라 태아도 생명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유추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진일보한 또 판결이라고 봐야 돼요. 어차피 지금 네. 산재보험법 개정안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태아가 손상됐을 때 업무상 재해다 범위에 포함되는 네. 그거 법안이 없을 때 내렸던 판결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간호사분들에게 뭐 약물 분쇄 작업도 시키고 막 했다면서요. 네, 그럼 그 해당 약물 같은 경우는 임산부한테 위험할 수 있는 물질들을 또 띄고 있는 것이죠. 뭐 그것이 호흡기나 이런 데로 어떤 흡입이 돼가지고 네. 그것이 어떤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뭐 단 한 건만 있어가지고 사실은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여러 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15명의 간호사들이 같은 사건을 겪은 셈인데 이 중에 네. 좀 건강했던 간호사는 한 6명 정도밖에 없는 것이고 네. 5명이 유산을 했기 때문에 근데 유산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배상 적용이랄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태아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심장 질환을 갖고 태아가 태어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이 계속 늦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우연히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여러 건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공통분모를 그러니까 찾아보는 건 당연한 어떤 그 접근법이 되는 거고, 거기서 어떤 상식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태아의 건강 상태라고 하는 게 산모의 어떤 건강에 의해서 어떤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의료 상식이 전혀 없는 저 같은 경우도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힘들게 가나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 인정하는 기준 자체가 네. 항상 늦게 따라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고 네. 사실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 또 입법은 따라오거든요. 네. 이거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산모하고 태아하고는 다른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하고 우리 윤리적으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른 판결이 나왔던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이제 인격체라고 하는 별도의 인격체냐 네.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모르겠으나 태아의 건강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떤 산모의 건강과의 상관성, 그래서 산모의 업무 환경과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쟁점이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뭐 여기서 인격체 별도의 인격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굳이 나와야 말할 되느냐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아니, 제 얘기가 그거예요. 예.
말할 그 필요가 없는 얘기가 거죠. 여기서 네. 왜 나오냐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부분이고 그것도 당연한 얘기를 지금 대법원에서 해주는 거죠. 네. 법도 저는 곧 이제 개정안 들이 올라가 있는데 네. 바뀌지 않을 그냥 법에 명문화 해버리면 더 이상 뭐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정상의 정상화가 참 힘든 일이라고. 네. 어쩌면 우리가 이제 너무나 당연하다고 네. 생각하는 게 현실에서 당연하게 구현되는 게 참 어려운 과정이라고 누가 또 그런 비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음. 뭐 돈 산재 보험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요. 적게 주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온 거니까 네. 그건 어떤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그러니까 이 판결대로 이제 평가를 앞으로 해야 되는 될 거죠. 것이고요. 예. 또 추후 국회에서 입법화된다면 예. 이제 뭐 완전히 논란 여지 자체가 없어지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입법을 하면서 또 이제 산재 인정 기준이라든지 바로 그거죠, 사실은. 지급 수준 이런 더 구체화된 과제를 네. 해결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뭐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생리대, 자외선 차단제, 화장품 이쪽에 유해 물질 공정들이 대단히 많은데 노동자들이 이제 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